저는 관객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원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왜 쓸데없이 저게 그 원작을 안 읽어본 분들은 왜 저게 어린애 태극기를 뭐하러 상징적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 여름, 그러니까 그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월드컵을 어떤 예견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태극기를 들고 가더라도 똑바로 그려서 들고 가라라는 이제 그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쉬운 말로 해서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던 거예요. 아니, 좋은 말씀 들었네요. 아니, 사실 태극기 이렇게 제가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곧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대한민국 사람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극기라는 게 굉장히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가정,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평범한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느낌. 뭘 이제 어떤 태극기 이미지. 네. 근데 이 가정이 박살나는 게 어느 순간 박살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태극기가 잘못 그려진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정말 다들 고생이 많았죠. 근데 저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시간에 쫓기면서 영화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들 얼굴이 다들 말이 안 되는 상태로 많이 촬영을 했었죠. 네? 며칠 크로즈업 들어갈 때. 네. 그건 아직도 참 쩝쩝. 근데 참 긴 머리로 나오는 제가 낯설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첫 장면 볼 때마다.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저 남해에서 처음 후반부에 이정원 머리 선배님이랑 짧게 하고 만났을 때랑 또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서 효경의 어떤 기분을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과연 저 여자를 집에 들였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여자가 전화를 해서 무작정 찾아오는 설정이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말 실제로 그런 일 있으면 미칠 거야, 남편 입장에서. 미치죠. 저 여자를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이 찾아온 여자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나쁜 년. 아니에요. 미친년이. 장난한 게 아니야. 아이고, 근데 사실은 나는 그 영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우 입장에서는 정말 미은이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인데는 남자를 차지하고 있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맨 처음엔 이 정도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와서 봤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란 존재가 이 여자에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얘를 무시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그래서 훨씬 더 더 세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실제로 이제 이 영화에 나온 영은 좀 어리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있길 바랬던 부분도, 그러니까 정말 그 여자 대 여자가 막 맞붙는 느낌. 참 저 맞는 장면은 두 번에 갔나요? 그쵸. 두 번에 정말 정확하게 너무 잘 때려줘서 어떻게 그 보면 친구는 진짜 액션 배우야. 고생할 줄 알았는데 민경 씨가 너무 잘 때려줬어요. 상대 배우 뭐 생각한다고 살살 때리면 더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십 번 갈 수도 있고. 이 바닥 죽이지 않습니까? 저 이 바닥에 엄청난 물질이죠. 예. 저기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요. 스태프분들이 저기 대걸레 자루 가지고 물칠하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현장에 나오셨죠? 예, 잠깐 보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배우가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네, 조감 선생님. 정말 전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말이 많으셔서. 근데 정말 그 대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어갖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찍은 다음 나눠 찍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네. 근데 도저히 이렇게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저는 촬영하면서 네. 못 느꼈어요. 감독님이 네. 옆에서 저기 대사 연습을 하도 많이 그렇지. 하셔서 그런지 저는 할 때 그냥 잘하시는구나 네. 그렇게밖에 근데 생각. 처음엔 굉장히 그래요. 남이 말 간다 그랬지요. 맞습니다. 일어나이소. 드디어 남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음악이 참 좋아요. 여기서 저도 이 잔잔하게 음악 되게 좋아해요. 흘러나오는 이 음악이. 이 영화를 보실 때 보면은 지금 저 눈을 보시면은 벼가 이제
약간 잘하기 전인 것 같은데 나중에 후반부 보시면은 그 시간 경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심지어 그 저희가 보충 촬영한 게 앞부분에 끼어든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이 컷과 저 컷의 벼의 길이가 다르죠. 아, 그렇죠. 예. 그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 전 정말 공포였어요, 그게. 네. 그렇게 벼가 빨리 자라는지 몰랐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영화에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큰 장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면도 다 조명을 친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보통 영화보다 다른 점은 낮 조명 네. 많이 썼다는 거죠. 대낮에 야외에서도 조명을 대부분 쳤기 네. 때문에 사실은 배우들이 되게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명을 되게 그 세심하게 친 영화였기 때문에 배우들 감정이 중간중간 보통 한 컷을 1시간 준비해서 찍으니까 감정을 이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 특징이 또 이동차를 많이 사용을 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그 폴란드에서 비싸게 돈 주고 사람 들었기 때문에 그 본전을 뽑으려고 이동차 사용이 많다. 여기가 저 미운 집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계단식 논이 네.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계단식 논이 있는 곳을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논 5개씩을 깎아가지고 미은의 집과 인규의 집을 만들었죠. 영화를 보고 저 집이 진짜 집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너무 이쁘다고 미은이 어디냐고. 집은 세트라고. 살 수 있죠. 그렇죠. 전기하고 물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 나름대로 그리고 그 습기 보존력, 제거. 습기 제거가 그거. 문제가. 그게 약간 문제일 수도 음. 있고. 정말 저희가 세트는 정말 한여름 탄탄하게 동안 잘 지었어요. 그죠? 한여름 동안 촬영을 해서 대낮에 그 습하고 더운 데서 조명 치고 다 막고 찍어서 정말 이때가 그 언제쯤이었죠? 6월 말쯤인가요? 그쵸. 7월 달이었나요? 6월 말. 그쯤이었죠? 예. 예. 아, 그래도 다행히 윤진 씨가 땀을 잘 안 흘리는 타입이라 정말 땀을 잘 안 예. 흘려요. 저희가 이정호 정말 선배님은 고생하셨죠. 예. 나 지금 땀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의상이 조금 긴 음. 의상이 많아서. 긴팔을 주로 입고 아, 일단 그건 괜찮았는데 제가 이따 첫 장면 미은 씨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 나올 맞아, 텐데 맞아. 세무였나? 여름에 세무 세무 그 옷 입었는데 그거 참 그 고생되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이렇게 잡담을 나누는 자리에 그 빠져 있지만 그 남편 역을 예. 맡았던 그 개성용 씨가 예. 사실은 정말 초반부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배우들 중에서 윤진 씨를 제외하면 대부분 캐스팅이 크랭크인 한 달을 앞두고 쭈르륵 됐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렇게 자기 적응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출판사는 그 창겸이한테 넘기고요. 교수님 학교 앞에 개인적으로는 계시는 저는 분 있지 그 않습니까? 개성용 씨 목소리를 정말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악건이요. 좋으시죠? 보이스 칼라 괜찮아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 미은이의 그 현재적인 공황의 상태, 공허함을 표현해주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 너무 좋아요. 그 미은이의 연기도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밥을 꾸역꾸역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의 장면인데, 원래는 이 장면이 그 측면에서 굉장히 그 평범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를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별로 영화에서 쓰지 않는데 그야말로 정면 바스트 샷으로 카메라를 바꿨었어요. 이 장면 찍을 때 제가 장염으로 그렇죠. 있었죠. 미은이가 남해에 와 있는 요 초반부에 그 미은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아픈 캐릭터인데 진짜 장염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와서 고백하건데 촬영을 하지 말자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컷 끝나고 나면 이 인간이 막 쓰러지는 거야 정말 푹 쓰러지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데 나는 모르는 척했어요 일부러 촬영을 하려고. 아니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네, 오히려. 모른 감독님까지. 척하고. 예. 연기를 평소에도 굉장히 연기를 준비를 많이 하는 배우가 보다 막 이러면서 아픈 거를 이렇게 내가 모르는 척을 하느라고 바로 이날이 아마 제일 아팠던 날일 네, 거예요. 이거 이 장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갖고 있던 저 쓸모없는 테이프나 그런 테이프들을 왜 버리느냐.
그 이유는 뭐죠, 감독님?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남편의 그 느낌, 그러니까 남편의 자취를 이렇게 좀 제거하고 싶다. 어떤 순간적인 충동.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지금 남편을 용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단순하게 그 휴지통에 이 물건들을 집어넣으면서 좀 화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막 확 정말 신경질을 내면서 집어 던지는 게 어떨까요, 감독님한테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건 효경이에 대한 화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더 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근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갔으면 정말 오해 소지가 많았을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선택한 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외로 관객분들은 굉장히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되게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고 되게 놀랐었고, 제 보시는 여기 이 등나무는 가짜 등나무죠. 만들었어요. 네, 벤츠 만들려고 참 너무 계속 스태프들 이뻐요. 고생 이 많이 장면 참 했어요. 좋아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전경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휴게소가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방금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영화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휴게소 여자 휴게소 네. 소년. 그 첫 장면을 큐가 첫 예, 큐의 첫 저 사람은 등장. 근데 사실은 스텝입니다. 예, 스텝입니다. 제일 예, 맨 정원 씨가 아니죠. 예. 역시 이게 나름대로 제가 그 원작자에 대한 배려인데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원작자의 신간인 열정의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죠. 예, 그래서 그 뭔가 그 원작자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책 많이 파시라고. 예, 근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더군요. 예, 저게 접니다. 예. 방금 지나갔다. 방금 지나갔죠? 뭐가 지금 지나갔나요? 이 서점이 있는 곳은 진주입니다. 저희가 남해에서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도시가 그리울 때마다 그 쉬는 날 놀러 가곤 했던 피자를 먹으러 가는 진주죠. 지금부터 그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요, 저 논에 있는 별을 보십시오. 지금 길이가 오게트를 우리가 아, 가르쳐주면 예. 어떡해요. 배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자 인지하시고 그 뒷장면들을 보실 때 가끔씩 저쪽을 한번 짧아졌죠? 보십시오. 이제 순식간에 길어납니다. 아직은 안 길죠. 지금 예, 짧죠. 지금 괜찮죠. 아직은 괜찮다가. 예. 예, 근데 원래 벼가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좀 달라요. 예. 지금 사실은 이 장면도, 그러니까 저 영화가 달리를 아까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달리샷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이렇게 배우의 동선을 따라가는, 이 집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구하기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집. 밖에서 본 전수. 집하고 이 안의 집이 다른 집이에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집이, 밖에 있는 그 집이 주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그 세상을 등지고 사는 분이셔갖고 촬영 허가를 너무너무 안 내주셔갖고요. 저희가 너무 고민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똑같은 집이 한 채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찍게 된 거죠. 대나무가 저렇게 집 둘레를 담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희한하고 가서 보니까 좀 묵침하고 좀